한국과 일본을 가르는 대한해협에 위치한 스시마는 현재 나가사키현에 속한 일본 영토입니다. 하지만 조금 찾아보니 대마도가 과거 한국 땅이란 증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이 독도망원을 쏟아낼 때마다 한국인들도 대마도를 언급하며 우리도 대마도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400년부터 1800년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만들어진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으며 1592년 일본인이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에도 경상도에 속한 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이 만든 조선국에도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부산에서 불과 50여 킬로 떨어져 있어 우리와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이 현재 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들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논란이 크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대표적 우익 성향 매체로 통하는 산케이 신문이 8일자 지면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서도 한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의 스시마 탐방 기사를 게재한 것입니다. 산케이는 스시마 한국화 가속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진용 소송으로 촉발한 한일 간 대립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해 스시마 지역 경제도 타격받고 있지만 한국 자본은 관광객 추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에 소개된 스시마의 최근 풍경은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활력을 잃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추고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관광버스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2018년에는 스시마 인구의 약 14배에 달하는 41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었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약 2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서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7월부터 급감했습니다. 7월에는 작년 동월 대비 40%, 8월에는 80% 급감했고 그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케이는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국인 관광객이 이용해온 호텔이나 민박집, 식당 대부분이 한국 자본이라며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 자본이라는 한 회사 경영자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 스시마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안도하는 주민도 많다면서 차제에 일본 정부가 한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대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스시마시 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한국 자본에 의한 스시마 부동산 매수 실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거론했습니다. 이 기사를 쓴 미야모토 미사오미 편집위원은 스시마 이지하라에서 제1민단 나가사키 지방본부 스시마 지부가 올해 1월 업무를 시작했고 그 지부 옆에 한국 자본의 호텔이 건설되고 있었다며 취재를 도운 현지 주민의 입을 빌려 관광객이 줄었지만 부동산은 변함없이 팔리고 있다. 10채 이상의 민박집이 넘어간 곳도 있고 20채 이상의 민가에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또 부산과 항로로 연결되는 스시마의 관문인 히타카스항 국제터미널 앞 거리에 100m 이상에 걸쳐 한국어 간판이 질비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는 몇 곳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국 자본이다. 남아있는 일본인 가게도 팔리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는 현지 주민의 말을 전했습니다. 미야모토 편집위원은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를 인용해선 옛일본군 포대 유적이 있는 아소오만 등 안보상 중요한 장소 주변의 땅도 팔리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자의 우려의 목소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한 후에도 한국 자본의 부동산 매수가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스시마에서 일본인이 없어져 틀림없이 한국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스시마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더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일까요? 스시마 땅을 한국 자본으로 점령하며 한국이 자연스레 되찾아오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되어 아예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적 관심이 커진다면 또 모를 일입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에서 한국이 대마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주장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보다 자세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대표적 구익 성향 매체로 통하는 산케이 신문이 8일 자지면에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가운데에서도 한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매수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다소 자극적인 내용의 스시마 탐방 기사를 게재했다. 일본과 한국을 가르는 대한해협에 위치한 스시마는 나가사키현에 속한 일본 영토다. 산케이는 스시마 한국화 가속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서 징용소송으로 촉발한 한일 간 대립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격감해 스시마 지역 경제도 타격받고 있지만 한국 자본은 관광객 추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소개된 스시마의 최근 풍경은 활력을 잃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추고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관광버스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2018년에는 스시마 인구의 약 14배에 달하는 41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찾았다. 올해 들어 6월까지도 약 22만 명이 방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에 맞서 한국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한 7월부터 급감했다. 7월에는 작년 동월 대비 40%, 8월에는 80% 급감했고 그런 추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산케이는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의 쇠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국인 관광객이 이용해온 호텔이나 민박집, 식당 대부분이 한국 자본이라며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한국 자본이라는 한 회사 경영자의 말을 소개했다. 또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 스시마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안도하는 주민도 많다면서 차제의 일본 정부가 한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할 수 있는 지역 경제 대책을 추진했으면 한다는 스시마시 당국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 한국 자본에 의한 스시마 부동산 매수 실태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거론했다. 이 기사를 쓴 미야모토 마사오미 편집위원은 스시마 이즈하라에서 제1민단 나가사키 지방본부 스시마 지부가 올해 1월 업무를 시작했고 그 지부 옆에 한국 자본의 호텔이 건설되고 있었다며 취재를 도운 현지 주민의 입을 빌려 관광객이 줄었지만 부동산은 변함없이 팔리고 있다. 10채 이상의 민박집이 넘어간 곳도 있고 20채 이상의 민가에 한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다고 썼다. 그는 또 부산과 항로로 연결되는 스시마의 관문인 히타카스항 국제터미널 앞거리에 100m 이상에 걸쳐 한국어 간판이 즐비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일본인이 경영하는 가게는 몇 곳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한국 자본이다. 남아있는 일본인 가게도 팔리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는 현지 주민 말을 전했다. 미야모토 편집위원은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를 인용해선 일본군 부대 유적이 있는 아소만 등 안보상 중요한 장소 주변의 땅도 팔리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자의 우려 목소리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한일 관계가 악화한 후에도 한국 자본의 부동산 매수가 이어진다고 전제하고 고령화와 과소화가 진행되는 스시마에서 일본인이 없어져 틀림없이 한국이 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걱정하는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스시마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마도는 우리 땅 역사 근거 많다.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결사항전한 의병들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 전적비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적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1949년 1월 7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천년두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이승만은 한일 국교 재개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를 꺼냈다.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라는 미국 요구에 맞서기 위한 지렛대로 대마도 카드를 뽑아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지 사흘 뒤인 8월 18일 성명에서 대마도는 우리 땅이니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했다. 일본이 항의하자 이승만은 외무부를 시켜 그해 9월 대마도 송영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만의 연두 기자회견 직후인 1949년 1월 18일 제한의원 31명이 대마도 반환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얼마 후 있게 될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회의에서 대마도 반환을 관철시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국내의 한 언론이 2005년 입수한 미국 국무부 외교 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정부는 미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칭,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쉽게도 같은 해 7월 9일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가 국무부에서 존 덜레스 미국 대사를 만나 대마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전하자 덜레스는 대마도는 일본이 오랫동안 통제하고 있고 이번 평화조약은 대마도의 현재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대마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조선 초에도 강력하게 제기됐었다. 그것은 고려 때 대마도에 대한 인식이 여진족과 탐나 중간쯤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와 접경한 여진족은 고려 관직을 받는 것을 영예로 생각했고 이 전통은 청나라가 성립되던 조선 중기까지 이어졌다. 탐나도 상대적 독립을 누리다 고려에 복속됐다. 반면 대마도는 상대적 독립을 유지했지만 고려나 조선의 관직을 얻고 생필품을 얻기 위한 교역을 꾸준히 요청했다.
불가근 불가원이 대마도를 다루는 고려와 조선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외구의 침략이 계속되자 세종 원년 상왕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결심한다. 그때 밝힌 교유문의 서두다.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대마도는 섬으로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다. 다만 궁벽하게 막혀있고 또 좁고 누추하므로 외놈들이 거류하게 두었더니 개같이 도적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지고 경인년부터 뒤놀기 시작했다. 태종의 교유문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정벌이 끝난 후 대마도 도주에게 교유문에서 그는 다시 한번 대마도가 우리 땅이었음을 명확하게 밝힌다. 대마도가 섬으로 경상도의 계림에 의해 속되었던 바 본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이 문적에 실려있어 확실하게 상고할 수 있다. 물론 대마도가 제주도나 거제도 같은 우리 땅은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대마도가 우리의 조공을 바치던 땅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종 때 대마도가 일본 땅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15세기 초 태종 이방원의 대마도 인식과 20세기 중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인식은 일맥상통한다. 이후 조선은 대마도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저 외구의 근거지 역할만 해주지 않으면 좋다는 정도였다. 임진왜란이 대마도의 운명을 갈라놓았다. 양다리를 걸쳤던 대마도주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일본화를 지향했고 임난 직후인 17세기 초 일본의 막번체제에 편입됐다. 조선 전기 때만 해도 조선의 신화임을 당당히 밝혔던 대마도 도주가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적대로 1870년대에 완전히 일본화됐다. 지금 대마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가 약하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 비하면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 있고 근거도 있다.